차관님, 그리고 정보통신진흥원장님, 그리고 인터넷진흥원 부원장님, 아마 대체로 세 분하고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윤종록 원장님 이제 국회에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보면 4차 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첫 강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 내용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스가 원래는 항공기 엔진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서 사실은 이제 엔진의 상태를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체킹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수리 상태라든지 점검 상태를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지켜보면서 그 상태를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이제 강의를 들었고, 그게 대단히 이제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산업 분야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선용이 되면 참으로 좋은 것인데, 거꾸로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가령 대한민국 군용 항공기에, 이제 이건 가정법입니다. 네. 군용 항공기에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령 프랑스에서 그 뭐 항공기를 가져왔다 이러면 이제 속속들이 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거꾸로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님, 그 최근에 LG U+에서 지금 통신망 장애가 지금 3번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LG U+가 화웨이 통신 중계 장비를 도입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 기사도 일부가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보면 그 미국의 NSC에서 그 화웨이사를 해킹을 해가지고 이 화웨이사에서 이제 세계 각국의 통신사에 납품하고 있는 중계기의 롬 소스 코드를 해킹을 해서 그걸 한번 살펴봤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미국의 정보기관이 살펴봤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에 보면 인쇄캠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는 아마 살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아마 인터넷진흥원에서는 막아놨을 텐데 뭐 우회해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죠. 거기 보면 이게 IP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이 CCTV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위로 돌려서 여기저기 전 세계에 있는 뚫려있는 해킹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다 보고 조작을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도 범정부적으로 가령 군용 장비라든지 또 통신 장비라든지 또는 뭐 우리 이제 핵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또는 가령 뭐 정부종합청사의 CCTV, 차관님 지금 정부종합청사 CCTV는 IP 어드레스가 부여됐습니까? 그럼 확인은 안 하셨죠? 확인을 못 하셨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미래부에 이제 그런 부분을 실무 공무원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해서 들어오는 기기들에 대해서 저기 KCL이라든지 이쪽에서 이 롬 소스 코드를 제출받을 방법이 없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게 가령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분석할 수 있는 기반 자료가 되게, 그랬더니 이건 통상마찰의 우려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대비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비책이 뭔가는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할 능력은 안 돼요. 근데 다만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은 해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특히 군용 제품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지금 애트리 산하의 그 무슨 저기 정보보안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사오면 이 구매자의 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스 파워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 관급 자재로 납품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롬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뭐 보고하는 것을 공개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 보고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을 받는다든지 뭔가 방책은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한번 차관님이나 또 정보통신진흥원장님이나 인터넷진흥원에서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차관님께 이건 여쭤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보면 사이버 보안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이게 중국말로 왕루어 안첸파라고 하는 이제 이 법인데 이게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사이버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는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중국 영토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데이터 센터를 중국 귀주성에 설치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도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조세권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법률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국제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 자체를 외국 영토 내에 두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법으로 제재나 우리 법 조항을 강제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 왕루 안첸법의 시행이 됐으니 물론 이제 중국은 소비자 파워가 지금 17억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소비자 파워 5천만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힘이 좀 적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도 이 중국이 했던 조치를 똑같이 따라서 해야 할 필요성은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중국에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데 이제 중국과 이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 왕루 안첸파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생길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에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좀 유념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